수소 자동차, 정확히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넥소 타시는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길에도 은근히 보이고 새로 나온 전기차인가 하고 보면은 수소차 넥소예요. 이 차가 2018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3, 4년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기차 붐이 확실하게 일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선 수소차를 판매했던 거예요. 근데 이 차 보면은 은근히 꿀 옵션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조금을 포함하면은 서울 기준으로 3천만 원 초반에 살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아이오닉 5 못지않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보조금이 3,500만 원인 거의 7천만 원짜리 자동차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누적 판매량 2만 대를 넘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3분의 2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은근히 수소차 많이 타는 거 이거로는 선진국이었어요. 사실 이 차 2018년에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지만 올림픽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엄청난 이벤트죠. 그래서 둘도 없는 이벤트에 현대차그룹은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면서 수소를 홍보했어요. 당시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현대차가 넥소, G80 같은 차 5대로 자율주행을 했는데 목적지가 평창이었어요. 평창은 올림픽 덕분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수소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번 도쿄올림픽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메인 스폰서로 참가를 했었고 수소차 미라이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팔레트라는 자율주행차를 선수촌에 배치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체의 홍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람에 알려지지가 않았는데요. 올림픽 영상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수소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화면에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차가 장애인 올림픽 선수랑 사고가 좀 났었다던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홍보한 거니까요. 조금 특이한 게 수소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예전에 토요타, 혼다, 벤츠, BMW처럼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어쨌든 자동차 회사에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차를 달리게 하겠다. 이거는 자동차의 초창기부터 계속된 과제였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주제, 왜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수소에 진심일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원리를 한번 찾아봐요. 새로운 에너지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나? 우리는 역사책 이런 게 있잖아요. 먼저 석탄과 석유를 발견했을 때로 가보죠. 이 화석연료 시대라고 하는데요. 석유는 고대 이집트에도 기록이 있어요. 아스팔트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불이 붙는다거나 가스가 나와서 좀 신비롭다 그래서 이걸 점치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연료로 사용은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1850년 전후로 석유 램프가 등장을 했고요. 석유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고래기름이 램프에서 최고의 연료로 꼽혔다고 합니다. 좀 과장하자면 고래기름을 석유가 대체한 거예요. 이렇게 불을 붙여서 램프로 사용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쓴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내연기관의 발명이죠.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는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증기기관이 대세였는데 이 엔진들이 이걸 대체하기 시작하죠. 지금은 엔진이라고 부르는 이 내연기관들, 자동차, 선박, 기차, 공장에서 동력으로 사용을 했는데 산업화가 급격하게 발전한 것도 바로 이 다음부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죠. 이건 자동차 역사에서 따로 정리해야겠고요. 휘발유, 석유, 등유, 아스팔트까지 이 석유화학 공업도 발전을 하면서 인류는 진짜 화석연료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탄소를 내뿜기도 하죠. 화석연료가 바로 탄소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고 기차가 더 멀리 그리고 빨리 가기 시작했어요. 배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도 등장을 하죠. 이렇게 석유가 돈이 되는 황금보다 더 귀한 시대가 되니까 전 세계에서 석유를 바탕으로 여러 곳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분쟁 가운데 상당수가 이 석유 패권을 둘러싼 힘의 관계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이 석유를 생산하는 땅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요. 이걸 또 운반하는 통로나 방법, 나라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이 송유관 사업 이런 거나 유조선으로 운반하는 산업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이런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석유를 발견하고 석유를 사용하는 신기술을 발견하고요. 석유를 생산하는 이권 다툼, 생산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석유를 소비하는 산업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는 겁니다. 자, 수소 얘기를 한다고 시작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석유 얘기를 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석유에서 일어났던 이 산업과 사건들, 상황들이 수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이 틀이 이제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큰 변화거든요. 수소를 지금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일단 기존 산업, 그러니까 석유 산업에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소가 있습니다. 가스에서 수소를 빼낼 수도 있고요. 또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다른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산물로 수소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셋 중에 둘 정도가 석유 산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소가 친환경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이 산업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더 큰 관점으로 보면은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산, 운반, 보관, 사용 이런 과정들이 석유랑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산업은 석유와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죠. 석유 산업이 수소 산업 때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가뜩이나 탄소 줄이자 그래서 석유 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지금 지난 10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산업이었던 이 석유 산업이 수소하고 대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는 자동차, 기차, 배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모두 수소로 대체하자 이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 같은 부산물을 빼고는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를 수소로 다 바꿔버리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진짜로 엄청난 변화죠. 상상해보자면 수소 산업에서 선두에 섰다. 이거는 그러면 20세기에 중동 국가들이 석유 생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재벌이 되고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수소 산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산업들 벌써 수소에 도전 대응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석유 생산을 하던 재벌과 국가들이 중동의 사막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땅이 엄청나게 넓은 나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회사들은 현대차 그룹과 토요타 정도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 수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수소 운반선들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를 준비하는 회사들 가운데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상당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넥소를 이미 2만 대 가까이 판매하면서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유럽에는 수소 트럭도 이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가 전기차와 바로 연결되는 이런 산업도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연료 전지예요. 넥소에 들어간 수소연료 전지 2개를 붙여서 만든 건데요. 수소를 연료로 넣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포뮬러 레이스의 충전기로 이걸 가져가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수소만 충전하면 전기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확장하면 건물에도 수소를 연료로 넣는 발전기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더 확장하면 도시 자체가 수소 발전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발전소에서 전선으로 다 전봇대 지나서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더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수소와 전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관에서 차이가 있어요. 전기를 보관하려면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단가는 낮아졌지만 이 배터리 크기와 무게는 아직도 엄청난 숙제예요. 그래서 국가 단위의 발전에서 그러니까 큰 규모에서 보면은 전기는 보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을 예상해서 발전소를 가동하고요. 예상이 빗나가 버리면은 막 블랙아웃, 정전이 되는 사태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소연료 전지는 필요할 때마다 전기를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사용을 합니다. 수소만 보충해주면 계속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딱 생산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차이인 것 같은데 전력 효율성에서는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수소가 등장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바꿀 거냐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7일날 현대자동차가 온라인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공개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에너지의 생산, 운반, 사용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수소의 생산, 운반, 사용에 대한 3가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티저 영상들 중에서도 스포츠카 같은 차, 요 관심 가는 차가 잽싸게 지나가거든요. 그 차가 달팽이랑 대조해서 빠르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 정말 요건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길기도 하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였는데 수소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개괄적인 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수소 얘기는 앞으로도 진짜 할 얘기가 많아서 중간에 제가 다음에 정리할게요 라고 했던 내용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의견 주시면 잘 읽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